이어서 한판 인터뷰 진행할 텐데 두 달 만에 모셨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모시고 주요에 관한 2부까지 1시간 동안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두 분 인사 나누시고. 네, 예. 안녕하세요. 2주 전에 김민정 뉴스쇼 나오셨을 때 그 넘어지셔가지고 이제 병원 가셔야 되는데 22군데 이렇게 뺑뺑이 도시다가 이제 겨우 치료 받으시고. 아니 근데 내가 최근에 복지부 차관 얘기하는 걸 보고 박민수 차관. 그 사람이 과연 의료에 대한 기본 상식이 있느냐 할 정도의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 내가 22번에 전화를 했다는 거는 내가 전화한 게 아니에요. 그 소방대원이 그 구급차에다 실어놓고 나를 응급실로 데려가려면은 사전에 응급실에 허가를 받아야 된대. 그러니까 소방대원이 계속해서 전화를 한 게 나중에 들어보니까 22번 했대. 내가 차속에서 1시간 반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복지부 차관 이 사람들은 지금 억지 얘기를 하느라고 응급실에 이상이 없다고 뭐 응급 환자가 아닌데 전화하고서 응급실에 전화하고 가는 사람은 응급 환자가 아니라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경증이다 이런 취지죠. 나는 그런 몰상식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의료개혁을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내가 상당히 우려를 표시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경력을 보니까 예. 나도 과거에 복지부 장관을 해봤지만 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있다고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뭐 의료개혁이라고는 명분을 내세워 가지고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예. 솔직히 얘기해서 응급실을 찾는 환자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응급실을 가는 건데 예. 그 사람이 무슨 전화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사람이 응급실 전화번호를 알 수도 없는 거라. 그렇죠, 사실. 예. 그런데 그런 나는 소위 논리에 맞지도 않는 얘기를 갖다가 해가서 하면서 응급실에 이상이 없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예, 며칠 전에 대통령이 의정부 성모병원 갔더니 그 응급실에서 환자가 별로 없더라. 그 잘 돌아가고 있더라. 이렇게 또 막 생각하더라고요. 정부 관계자들이. 나는 예. 대통령께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험하게 돌아가니까 예. 그거를 어떻게 모면해 보기 위해서 예. 응급실을 방문하신 것 같은데 예. 내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예. 대통령께서 지난 총선 전 4월 1일 날 의료개혁에 대한 아주 중대한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예. 그때 그 발표를 한 취지가 뭐예요? 자기가 그런 소위 의료개혁에 대한 발표를 하면은 유권자가 동의를 해서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거 결과는 엉뚱한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그 다음에 갤럽 조사에 예를 들 것 같으면 지지도가 23%로 떨어졌잖아요. 예, 오늘 발표된 갤럽 그런데 조사. 이번에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또 의료개혁에다가 했어요. 예. 지난주에. 예. 그거 하고 나서 보니까 오늘 갤럽 조사에서 똑같은 23%가 나온 거예요. 예. 그러면 그만큼 국민이 의료개혁에 대한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가 아셔야 된다고. 예. 근데 계속해서 내가 한번 발표한 거니까 이런 그냥 밀어붙이면 되지 않겠느냐는 나는 이런 사고를 해가지고는 의료개혁이 나는 성공한다고 그냥 보질 않아요. 근데 이제 오늘 또 새로운 입장이 나왔는데 이제 여야 의정 합의체를 만들고 또 이제 2026년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도 있다. 지금 문제는 예. 2026년이 문제가 아니라 예. 안철수 의원이 얘기한 대로 내년도에 의과대학 정원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지금 실질적인 문제예요. 내년 문제다. 네. 예.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내년에 뭐 지금 2,000명 한다고 그랬다가 예. 뭐 지방에다 분산해가지고 1,500 몇 맞습니다. 명인가를 갖다 예. 지금 확정을 해놨는데 과연 지방의 의과대학의 지금 현 수준이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현실 감각 있게 어프로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결국 가서 문제가 이제 합리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은 내년 봄 되면 것 같으면은 우리나라 의료 체제에 큰 공백이 생길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내년 의과대학 졸업생이 없을 테니까 매년 3천 명씩 나오던 졸업생이 예. 없어지니까. 없어질 테 그 사람 내년에 인턴도 없을 테고 그렇습니다. 그 전공의하고 전공의도 없고요. 없을 거죠. 그다음에 뭐 군의관도 없을 테고 예. 그거를 무슨 재간으로다가 지금 메꾸려고 그러냐요. 그리고 지금 내년도에 이 지금 전공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서울에 있는 5대 대형 병원들은 예. 지금과 같은 형태로다가 병원을 운영하기가 힘들게 될 거예요. 결국 가서 병원에 소위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도래하지 않을 것 같으면 병원 운영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님 말씀은 의사 수를 늘리면 의료비는 어마어마하게 폭증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정부 입장은 의사 증원에도 국민 의료비 부담 늘지 않을 거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거는 정부의 얘기지. 예. 내가 보기에 이번에 의료개혁을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의료 코스트가 어떻게 늘어날 거냐에 대해서는 전혀 개념이 없어요. 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거론을 안 한 거예요. 검토할 적에. 그냥 숫자만 2천 명 그냥 나온 건가요? 단순히 숫자만 늘린다고 생각하는 거지. 사실은 이러한 대대적인 의료 계획을 할 것 같으면은 예. 우리나라 의료의 수요자가 누구냐 할 것 같으면 건강보험이에요. 예. 어? 건강보험이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 어? 이 문제도 같이 거론을 해야 될 텐데 뭐 국민의 의료 비용은 늘어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거 내가 보기에는 상식에 맞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료 계획에 대한 민심의 동향을 보면은 초기에는 대통령에 대한 소위 지지층에서 의료 계획에 지지를 보내는 게 많았어요. 예.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의료 계획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아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국민들이 모르고서 뭐 의사를 증원한다니까 좋다 하고서 했다가 지금 저희 소위 말하는 응급의료 환자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서 이러다 보니까 예. 국민들도 점점 알게 되는 거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서 나도 개인적으로 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OECD 평균에 비해서 의사 숫자가 조금 적은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러나 그동안에 그 적은 숫자 가지고 참 의료기관들이 효율적으로 움직여 가지고서 대한민국의 의료의 생산성은 OECD 평균의 3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전제로 해서 의료 계획을 하면서 의사 숫자를 좀 늘려야 되겠다 하면은 좀 점진적인 방법으로 그거를 했으면은 이런 난리가 안 났을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2,000명을 갖다 늘린다고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이 거기에 반발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의사들이 반발하는 걸 갖다가 정부가 강제로다가 뭐 밀어붙이면은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천만의 말씀이에요. 네, 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한국갤럽 조사 자체 조사고요. 지난 3일에서 5일 무선 전화,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한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우리 박 실장님과 이재용 의원님도 함께 질문해 주시면. 유재님 아까 하신 말씀이 이제 전체 의사 수가 갑자기 늘면 1인당 의사 소득은 줄어들 수가 있지만 의사가 많아지니까요. 그런데 전체 의료비는 뭐 딱 느는 만큼 비례해서 의사 소득이 줄어든 거 아니면 어쨌든 국민 전체 의료비 부담은 늘어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의사 한 사람이 예. 환자를 100명을 봤는데 예. 의사 수가 늘어서 한 의사가 50명씩 봤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럼 병원에 그만큼 의사 수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봉급을 지금보다 덜 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 자연적으로 의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부담은 의료 수가로 다 정해야 되니까 건강보험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거지. 예. 어? 오늘이 수능 원서 접수 마감일이거든요. 정부나 그렇고 사실 야당도 그렇고 많은 저도 어떻게 보면은 25학년도 그러니까 내년 의대 증원 정원 문제는 이제 오늘이 수능 원서 마감이고 하니까 이거는 뭐 학부모들도 있어서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못 고치는 문제인가 이런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교육부에서 내년도 입학 정원을 발표를 해가지고 예. 거기에 따라서 지금 뭐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수능 모집도 하고 예, 이제 예. 해야 되니까 이제 방법이 없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자체가 지금 해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밀어붙인다고 해서 지금 의사들이 양보를 하고서 전공의가 돌아오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예. 어? 그걸 어떻게 올게? 어떻게 해야 되죠? 이재용 의원님 국민의힘 입장에서 말씀을 좀 일단 해주시면. 아까 4월 1일 말씀하시니까 안 좋은 기억이 자꾸 나가지고 예. 이제 막 까먹을만 했는데 근데 저는 어제 천목회 예. 이제 간사이기도 한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했더니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의료계에서도 오고 와서 얘기를 예. 하고 예. 또 정부 측에서도 와서 얘기를 했는데 차관은 오지 않았어요. 온다 그랬는데 박민수 차관. 네, 예. 박민수 차관 온다 그래도 안 와서 저희 굉장히 좀 실망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정부에서도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저희가 어제 점검했던 거는 아까 이제 처음에 이제 대화를 시작하실 때 그 응급의료 체계가 지금 굉장히 그 붕괴 상황에 가 있다 이 부분이고 정부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문제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그 나오는 얘기하고 지금 그 실무진들이 그 부처에서 느끼는 거에 대한 그 부담감은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추석이 굉장히 큰 지금 그 문제가 안 일어나길 바라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추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잘 넘길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지금 추석에 연휴에. 연휴 동안에 응급 환자가 어떻게 될지는 5일 동안. 두고 봐야 알겠는데 예. 결국은 상당한 또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면은 조금 또 정신을 차릴지 모르지. 아, 그게 문제가 이거를 발생하면? 이게 소위 말하는 정부의 개혁이라는 것도 평상시에는 점진적인 방법의 개혁을 택해야지 한꺼번에 뭐 왕창 무슨 개혁을 하려고 하면은 그 개혁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오늘 그래도 이제 원점에서 재검토 2026년도 의대 정원 같은 경우는 다시 뭐 조정이 가능하다, 여야 의정 협의체가 가능하다, 사자가 함께 논의할 수도 있다, 한동훈 대표도 제안하고 뭐 정부도 오케이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내가 보기에는 그 예. 자체만 가지고는 새로운 전환점이 만들어지기 힘들 거예요. 아 그런가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 뭐 현재 의사들이 그거를 당장 내년부터 해결하라고 예, 하니까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나오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서로. 근데 아니, 정부 그러니까, 입장에서 우리가 양보했으니까 너희도 나와라.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이 의과대학 정원 문제가 났을 적에 예. 예를 들어서 정부는 뭐 자기네들이 하는 일이니까 방법이 없는데 예를 예. 들어서 국민의힘 정당이 그 문제를 미리서 좀 감을 잡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식으로다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미 다 벌어진 다음에 이제 당에서는 이제 그때 정신이 났는지 뭐 얘기를 시작하니까 지금 예. 여야 의정 협의체. 버스가 지나가 버린 건 꼴이 돼버린 거예요. 아 버스 이미 지나갔습니까? 예. 아. 지금 내년도 입학 문제를 가지고서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수시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없게 돼버린 거죠. 근데 정부의 그런 태도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의 지난주에 대통령 브리핑도 그렇고 오늘 장상윤 사회수석이 언론 인터뷰에 나와서 했던 것도 여야정 협의체 내년도 2026년도 원점 재검토라고 얘기를 하지만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오면 논의할 자세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금 의료계 각자 이해관계도 다르고 의료계가 아예 지금 병상을 떠난 다음인데 그러니까 의료계 보고 합리적인 안을 가져라고 해봐야 그 사람들도 의견 일치가 안 되니까 합리적인 그렇죠. 방안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그 의료계에 있어서의 일치된 견해는 그런 숫자를 갖다 가지고서는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2,000명 갖고 안 된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서울대 의대 교수회도 성명을 오늘 냈는데 2,000명의 그 근거를 제대로 갖고 오면 얘기 시작하겠다라는 건데 근거를 2,000명에 대한 근거는 없어요. 없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박민수 차관은 계속 얘기했다고 저랑 아니, 인터뷰할 때도 나는 그 2,000명이라는 예. 그 숫자가 예. 어떻게 해서 튀어나왔는지를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분 얘기는 2035년까지 필요한 게 10,000명이어서 아니 남은 해마다 2,000명씩 그래서 아니 그 뽑아야 사람의 된다. 얘기는 2035년까지 10,000명이 필요라는 건 솔직하게 얘기해서 예.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잖아요. 그렇죠.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고 뭐 기술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서 뭐 AI가 의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도 전개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를 근거로 해서 2035년까지 10,000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나는 자기들이 주먹국으로 계산을 했는지 모르지만 예. 2035년까지 꼭 10,000명이 필요하다는 나는 그런 과학적인 증거는 제시할 수 없을 거라고 봐요. 그 정도 대안으로는 과학자를 혹은 의사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말씀인 아니 거죠. 예.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예. 인구가 5천만이 조금 넘는데 예. 지금까지 현재 의사 수를 가지고서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의료 체제를 갖다 확립한 이래 의료가 문제가 있다고는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의사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특히 전공의들이 많이 혹사를 당한 건 사실인데 4년 동안 예. 전문이 되기 이제 전까지 그거를 제대로 좀 파악을 해가지고서 이제 와서 무슨 뭐 저 응급실에 전공의들의 뭐 대우를 어떻게 개선한다 어쩌나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예. 그 지금까지 몰랐어요. 다 알았던 거지. 예? 그러니까 내가 이게 어떻게 의료 계획이라는 게 나왔냐 이렇게 되면 주무부서인 복지부가 나는 이 의료 계획을 준비했다고 보질 않아요. 아 그런가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해가지고서 아하. 일단 발표를 해놓고 이제 복지부가 그걸 가지고서 수습을 했다? 꼴이 되는 거지. 아하. 근데 질문 하나 아, 예. 드릴까요? 그 이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누적된 문제들은 과거 모든 정부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고 외면했던 부분들 아닙니까? 그 수가 같은 부분도 사실 위원장님께서 디자인하신 게 아직까지도 몇십 년이 지났는데 거의 뭐 바뀌지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이 개혁에 대한 부분, 지금에라도 전공의를 그러면 좀 대우를 해주겠다. 물론 지금 현재는 굉장히 그 대척점에 있지만 이런 태도 자체와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맞는 아니, 방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전공의를 대우를 개선해 주려면 뭐 정부가 재정해서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저 의료보험에서 수가를 조정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의료보험 수가를 조정하면 국민의 의료비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지금 보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뭐 가진 우여곡절을 다 겪었지만 그나마 지금 겨우겨우 이제 수준을 맞춰가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거를 한 번에 무슨 개혁을 한다고 하시고서 이게 이대로 유지가 될 거라고 난 보질 않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버스는 지나갔다. 위원장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일단은 현 상황에서 여야 의정협의체가 어떻게 운영될지 좀 지켜보시기로 하고 오늘 또 어제 발표됐는데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 위원장님께 잘 아시는 문제일 것 같아서 오랫동안 그대로였던 보험료율을 9%에서 13%를 올리고 2028년까지 40%로 줄게 돼 있던 소득 대체율을 이제 42%로 상향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연금 개혁안? 나는 뭐 그게 연금 개혁이라고 보면 내가 보기에는 한심한 사람들 얘기라고 생각해요. 한심하세요? 뭐가 제일 한심하세요? 아니 이 사람들은 연금의 참 뜻을 알고서 연금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연금이라는 게 솔직히 해서 뭐 때문에 연금 제도라는 게 도입이 된 거예요. 보장. 노후의 보장. 생계 안정을 위해서 네. 연금이라는 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노인 빈곤율이라는 게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지금 사실 70대가 넘는 사실 노인들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오늘날 경제 발전을 하는데 가장 희생을 많이 당한 사람들이라고. 열심히 일했던 분들이죠. 네. 그러면 당연히 현 세대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대한 생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연금의 메커니즘이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 그런데 또 뭐 갑작스럽게도 무슨 뭐 세대 간에 또 무슨 세대 갈등이다. 무슨 이 차등세율을 차등 연금 기여금을 내는데 차등을 적용한다.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연금의
재정 조달에 대한 기본 메커니즘도 모르는 사람들이 한 소리라. 지금 연금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예. 뭐냐면은 음. 인구 구조가 정상이 돼 있어 가지고서 지금 이르는 사람이 노후에 들어간 사람을 먹여 살리는 그 메커니즘이라고. 예, 부양하는. 예, 예. 무슨 이게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뭐 앞으로 36년이 있으면은 연금이 고갈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도 대통령 지난번에 기자회견 볼 것 같으면은 정부가 책임을 진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연금의 고갈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서자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음. 연금이라는 것은 국가가 법으로다가 움직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재정을 끌어서라도. 그러면 음.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는 지금 절충형이 돼가지고서 자본 축적 방식에다가 부가 방법을 같이 혼용을 해서 지금 연금을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금 기금이 하나도 없어도 연금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독일 같은 나라는 1957년에 연금 개혁을 해가지고서 그때는 기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57년에 하여튼 다음서부터는 뭐 만 65세 이상 넘은 사람들에게 연금을 준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올 거냐? 그건 지금 현 세대에 이르는 사람들이 낸 기여금을 갖다 가지고 연금을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십 년 동안 운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예. 와서 인구 구조가 이제 좀 저출산 때문에 바뀌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예. 우리도 본질적으로 지금 과연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봤을 적에 연금 개혁이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냐면 그런 시급한 사항이라고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개혁을 한답시고 하니까 뭐 엉뚱하게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 그런 안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 차등화하겠다. 이것도 약간 허구적인 것이다. 혹은 세대별 참 예를 들어서 지금 소위 젊은 세대도 예. 그 젊은 세대도 늙으면은 그 다음 세대가 부담하는 거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차피 또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뭐 때문에 이 나라에서 차등을 적용하느냐 이게. 어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무슨 뭐 언필증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뭐 자꾸 얘기를 하는데 미래 세대라는 것은 계속돼서 이렇게 마련이에요. 예. 뭐 어느 한 세대가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또 정치 현안을 또 우리 김종희 위원장님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